자, 이번에는 다항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항 함수 중에서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잘 알고 있으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 두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5차 함수, 6차 함수도 어떤 모양이 있겠지만은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뭐 5차, 6차 이런 것들도 다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래프의 개형. 여기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의 개형은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맞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도함수에 따라서 도함수에 영향을 많이 받아.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이걸 먼저 이제 살펴봤었잖아. 그래서 f'x가 0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알겠지? 언제 0이 되나, 도함수가 언제 0이 되나,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요 방정식의 해가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우선 3차 함수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3차 함수일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3차 함수 중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한번 볼 거예요. 뭐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뭐 음수일 때는 뭐 오르락 내리락이 이제 반대가 될 텐데 일단 양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fx가 3차 함수라면 y는 fx가 3차 함수라면 이것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일까요? 얘는 얘가 3차 함수면 얘는 2차 함수죠. 맞지? 따라서 f'x가 0이 되는 이거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네요. 맞지? 그 2차 방정식의 해는 이제 해를 기준으로 이거 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해가 중요하다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곳,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할 가능성이 생기거든. 올라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0이 됐다가 내려오고 혹은 올라가다가 0이 됐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얘가 0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거,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0이 되는 것, 이제 해가 0이 되는 곳이 아니라 이 2차 방정식의 이제 해가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해는 몇 개를 가질 수가 있죠? 2차 방정식이니까 항상 두 개야. 맞죠? 항상 두 개.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항상 두 개지만 우리가 실근의 개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개, 한 개, 0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얘 해의 기준. 자 봐봐. 어떻게 쓸까? f'x는 0의 해의 개수가 두 개, 한 개, 0개가 되죠. 두 개, 한 개, 0개. 일단 다시 이제 쓸게. 개수가 두 개가 될 수 있고, 한 개가 될 수 있고, 0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중근이고 이때는 허근이겠지. 이것의 해가. 이제 이렇게 써놓고 한번 각각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봐봐. 그러면 얘 먼저 요 도함수 그래프 모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얘가 실근 두 개를 갖는다고 한다면, 자, 실근의 개수예요. 실근 두 개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되겠죠? 괜찮습니까? 한 개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고 얘는 한 군데서 만나겠죠. 한 군데도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소리고 이 함수 Y값이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여기서 한 군데 존재한다. 얘는 없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 해 개수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얘 도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구해봤는데 얘를 가지고 그렇다면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는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일 때만 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돼요. 위로 이제 음수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 이런 모양이 이제 되겠지, 맞지? 근데 이제 양수일 때만 일단 해볼게. 음수일 때는 이제 생각해서 이제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봐봐. 그렇다면 자, 봐봐. 여기까지. 이때는 어떻게 돼? 이 전까지는 도함수 이 함수값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플러스죠. 도함수의 함수값이 플러스야. 이때가 마이너스야. 이때가 플러스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이 전까지는 올라가다가 0이 되고요. 응? 자, 어떻게? 일단 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여기 전까지는 얘는 올라가다가 0이 돼. 맞지? 얘가 양수니까 올라가야 돼요. 증가하다가 이때 0이 되고 다시 이제 내려가. 그 다음에 다시 0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런 모양이 돼요. 맞니?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 얘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됩니다. 근데 도함수가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는 플러스 0, 한순간 0이 돼요. 여기서 한순간 0이 이렇게 살짝 됐다가 다시 플러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응?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0이 한순간 싹 됐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때가 최고 작은 값이긴 한데 플러스네. 플러스였다가 뭐 플러스였다가 계속 플러스야. 근데 이때 그 함수값은 이때 함수값 제일 작은 요 함수값도 양수지. 괜찮아요? 이 기울기 제일 작은 기울기 값도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보세요. 올라갔다가 올라가 계속 올라갔는데 가장 작은 이때의 이 도함수의 함수값도 역시나 요만큼의 어떤 양수야. 그래서 제일 작은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긴 해요. 줄어들긴 해도 올라가. 그러다가 근데 이때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그렸어요. 이때의 함수값 이런 식으로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때 그 함수값은 이때의 기울기야. 기울기가 일단 양수여야 돼요. 가장 작은 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까지만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 가장 작은 이 기울기, 요 함수값이 요거의 기울기가 됩니다. 알겠지?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도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도함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한 것은 0. 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극값은 언제 갖죠? 우리가 극값을 가질 조건도 함께 이제 본다고 그랬잖아. 극값은 이때만 가져요. 알겠지? 이때만. 극값을 갖는다. 극값 존재. 이때는 0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극값이 없어요. 극값을 가지려면 얘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2개여야 해. 알겠죠? 그래서 얘입니다. 이런 모양. 그러면 이제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는 말은 얘의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말이고요. 극값을 갖는다는 건 항상 극대값과 극소값을 함께 갖는다야. 극값만 갖거나 극소값만 가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함께 가집니다. 3차 함수는. 알겠죠? 가진다고 한다면 함께 가죠. 자,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이제 봤죠? 그렇지? 얘도 한번 다시 써보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함께 가진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랑 극값을 갖는다는 말이랑 또 같은 말이 f 프라임 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다. 2개. 알겠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4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4차 함수. 이번에는 y는 g, x가 4차 함수일 때. 4차 함수일 때. 이때도 역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양수일 때.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때
또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얘를 살펴봐야 돼요. G 프라임 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한번 살펴봐야 돼. 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거든요. 자, 실근의 개수 언제 0이 됐느냐? 왜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래프 개형을 찾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항상 0이 됐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얘 실근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뭐야? 몇 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4차니까 얘는 3차구나. 3차 방정식이구나. 그렇죠? 그럼 얘도 쟤네처럼 한번 써볼게요. 뭐 줄을 여기서 좀 안 그었는데 줄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그어주면 그어줘서 좀 분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G 프라임 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실근의 개수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요 가장 많을 때 3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뭐 또 실근해서 2개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를 가질 수 있을 때는 좀 특별해요. 그 다음에 안 가질 수도 있을까요? 3차 함수는 실근을 안 가질 수가 없어. 홀수 차수 방정식은 최소한 실근 하나를 갖습니다. 응? 홀수 차수 방정식. 자, 참고로 홀수 차수 방정식은 실근을 무조건 가진다. 실근을 꼭 가져요. 실근을 꼭 갖습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모양, 5차 함수는 뭐 이런 모양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x가 무한대일 때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x축을 한번 지나야 돼. 뭐 여러 번 지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여러 번 지나야 돼요. 혹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플러스,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니까 반드시 x축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방정식도 무조건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실근을 무조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을 봐봐.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에 얘는 중근 플러스 실근. 자, 이 중근은 이제 실근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실근 하나와 실근 한 개와 허근 플러스 자, 실근 한 개 플러스 허근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한번 써볼게요. 허근 두 개 플러스 실근 한 개. 이렇게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삼중근이 존재할 수가 있어. 삼중근. 얘는 지울게. 여기는. 삼중근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개일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이렇게 한 개일 때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 개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좀 줄을 그어놓고 얘는 시작을 할게요. 자, 보면 그렇다면 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y는 g'x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x축과 세 군데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넓게 그리고 싶지만 이렇게 그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얘는 어떤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군데서 만나고 여기서는 뭔가 중근을 만날 때 이렇게 접하거든. 이런 모양이 돼요. 알겠지?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겹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3차 함수가 이제 세 군데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자 볼게요. 만약에 x-1, 뭐 x-2, x-3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 x절편이 1, 2, 3이잖아. 자 하나, 둘, 셋 얘를 지나가야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첫 번째 얘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둥글둥글 해야 되지만 근데 잘 봐. y는 만약에 x-1이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x-3이 하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하나, 둘, 1에서 두 번 만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어. 그럼 1에서 두 번 만난다고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올라가고 얘를 내려가야 되지. 그래서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면서 내려가야 돼. 1에서. 올라가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올라가지면 내려와야 돼서 이렇게 뭔가 접하는 모양이처럼 돼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군데가 여기서 만나는 거고 아니면은 앞에서 먼저 접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이 경우는. 근데 하나의 예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요. 맞죠? 이런 모양이 돼.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는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안 만나야 돼. 또. 알겠죠? 그 다음에 삼중근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런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삼중근은 이런 거야. 그래서 한번 보면 y는 x-1에서 세 번 만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에서 세 번 만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서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서 삼중근의 모양은 삼중근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세 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돼요. 여기서 세 번 만나는 접하는 거야. 자, 이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도함수의 g'x가 0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모양에 따라 나눠봤습니다. 자, 근데 실근의 개수 얘는 항상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했는데 이때는 또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 모양에 대해서만 한번 우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y는 gx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도 이렇게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0이 되는 곳 기준. 0이 되는 곳 기준.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변화를 하네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겠지? 도함수의 부호를 먼저 썼어요. 도함수 함수값들의 부호를 먼저 썼는데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이 함수는 내려가야 되잖아. 응? 기울기가 음수라는 소리가 내려갔다가 이 구간에서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 잘 봐. 어떻게 된다고? 내려갑니다. 0 됐다가 올라가. 0 됐다가 내려가. 0 됐다가 올라가. 이런 모양이야.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 좀 더 길어가지고 더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보다 여기 요만큼은 좀 좁아가지고 조금 올라갔고 이때는 또 많이 내려왔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떤 모양이 되죠? 여기서도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이 되는 곳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0 한순간 됐다가 플러스. 자, 그러면 내려가야 되죠. 여기서는 내려갔다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 그 다음에 0이 됐다가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죠? 이 순간에서 0이 되는 거 잘 보시고 이런 모양으로. 자, 됐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게. 얘도 0이 되는 곳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쭉 해보겠습니다. 얘 0이 되는 곳이 없네. 근데 이때 내려갔지만 이 기울기가 내려갔지만 여전히 양수야. 맞죠? 여전히 양수. 여기서 음수 항상 양수인데 이때는 뭔가 가장 낮은 양수죠? 작은 양수지 요 근처에서. 그러면은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여기서부터 점점 작아져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막 올라갔거든. 요거의 기울기가 막 올라가. 기울기가 막 올라갔잖아. 기울기가 요 순간까지는 올라갔지. 기울기 자체가 올라갔다고. 기울기가 올라갔어. 기울기가 점점 커졌어. 기울기가 점점 커졌다는 건 커졌어. 근데 여기서 또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기울기가 작아지는데 아무리 작아져도 여전히 양수예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양수까지 최고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이 함수값이 바로 이때의 기울기지. 뭔가 아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얘 모양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중에서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그리면요. 그래서 좀 빨간색으로 강조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어요.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쭉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넘어갔네. 선생님 좀 밑에다 그릴 거 그랬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 자, 극값을 언제 갖죠? 여기서도 극값을 언제 갖습니까? 이런 데서는 다 극값을 다 갖네. 4차 함수는 무조건 극값을 갖네.
극소값.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극소값 존재. 무조건 존재. 극소값은 반드시 존재. 맞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4차 함수는. 근데 극대값. 극대값은요. 이때만 존재하네요. 맞죠? 무조건 극대값. 근데 자, 무조건 극소값은 존재하는데 극대값은 이때만 존재하잖아. 언제? 이때만. 응? 극대값 존재. 근데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이제 그런 거야. 만약에 이제 음수라면은 이제 또 반대 모양이 반대기 때문에 이럴 때 극소값 존재가 이제 될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그러면 극대값이 존재할 때는 말이야. 또 특성이 뭐냐면 반드시 극소값 두 개를 갖습니다. 알겠습니까? 4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극소값 무조건 두 개가 쌍으로 존재를 해요. 알겠지? 그리고 그때는 얘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고 다른 개형들도 전부 다 우리는 다 염두에 두고 문제 풀 때도 어떤 모양일까?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 개형은 어떤 모양일까? 고민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다 어떤 것이나 될 수 있어. 항상 요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거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급기야 또 이렇게 또 단순한 이런 모양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해줘야 돼.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저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모양들 극값이 없는 이런 모양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대값을 가지면 얘 실근의 개수는 3개다. 극대값을 가지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지금 살펴봤으니까 그때 한해서 3개다. 요거까지 확실히 이제 좀 기억을 해줍시다.